저희는 그럼 지금부터 오늘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이 오시는 날은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어제 많이 빠지다 오늘 반등해서 다행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소폭 순매수해서 다행히 확실하게 많이 사진 않는데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이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다가 뭐 8조 가까이를 이제 작년 12월 만기 이후부터 샀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좀 팔았는데 한 2, 3천억씩 팔았습니다. 하루에. 많이 팔진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뭐 악재 이런 거는 나오진 않고 있고, 환율이 좀 1,400원처럼 오고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 이제 놓여있거든. 한 2주 동안 우리 지수도 박스권이 있지만 이걸 한번 돌파를 시도한 아직은 좀 모멘텀이 부족해서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84% 돌아섰는데 아직 누계가 7조 4천억 정도 고스피 사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그다음에 코스닥도 8,200 사져 있고요. 오늘 특징에 보면 코스닥은 좀 양쪽 큰 손이 팔았는데 그전에는 막 외국인들이 살 때 많이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보면 코스닥은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수가 안 가니까 뭐 특별하게 가는 종목이 눈에 많이 띄는 건 아니고요. 하루 오르러 가면 안 올라가고 뭐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수는 박스권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만 들여다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수급적인 좀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줄 그리고 이 박스권을 뚫어줄 수 있는 명확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자,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요? 코스피는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급등을 하고, 근데 엔비디아 이제 보면 사업부가 이제 게임하고 AI 사업부가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AI 관련된 칩, GPU를 주로 생산하는 엔비디아 걸 하이닉스가 아주 강했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하이닉스를 619억이나 샀는데 우리 국내 기관들도 삼성 하이닉스 같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이 또 급락하고 이제 그러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단가가 이제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결국 뭐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뭐 친환경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더 현대기아차도 현대모비스 특히 현대모비스가 양쪽에 좀 샀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포스코 그룹하고 이제 과거에 달라졌던 게 이제 한 5년, 6년 전에 달라진 게 삼성 SDI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많이 소재 친환경 소재 바뀌어지고 그리고 IT 쪽에 많이 바뀐 LG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LG전자가 우리 아이가 바뀌어서 좀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LG전자 이제는 휴대폰 부품 회사 이런 뭐보다도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렇게 인식해도 되거든요. 이 성장 인진을 자동차 부품 쪽으로 구동모터 쪽으로 확실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가 최근 들어 아주 시세가 수급도 양쪽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좋거든요. 그 시세가 잘 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LG전자와 또 현대모비스 쪽으로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분위기 어땠을까요?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안 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관들 그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외국인 그러면 코난테크라든지 이렇게 오픈 엣지 테크라든지 이제 단기적 어떤 이슈가 있던 종목들 쪽으로 사고 있고 그 다음에 SM이라든지 엔터주를 좀 대다수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개별적으로 대다수 꽂혀 있는 종목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것보다는 실적이 좋다도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쪽으로 몰렸다가 특별하게 이제 다 가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이렇게 눈에 보이고 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확실하게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급반등이라 하면 어제 워낙 많이 이제 며칠 동안 안 좋았었는데요. 네. 행보를 작은 행보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 꽂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급반등이라고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다 이게 큰 의미고요. 특히 기관들은 순매수를 하면 많이 했다가 또 팔 때도 많이 팔고 등락이 아주 이제 심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매매가 지금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코스피는 전고점이 2,501포인트인데 요거를 돌파해야만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500대를 이제 돌파를 못하고 가면 미끄러지고 그래서 100포인트도 안 되게 2,400에서 2,500 사이 계속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힘의 균형이 계속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좀 더 이제 3월 달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악재도 크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박스권에만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이라도 순매수를 전환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가 가장 우리 시장에는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장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장 좀 강했던 업종 어디 꼽으세요? 반도체하고 게임인데요. 게임. 네. 나머지도 올라가고 좀 반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가 기대를 많이 갖고 연초부터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도 다시 더블 났다가 조정받으려 하다가 한 번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4%도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면서 뭐 반도체 전체 업종별로 매기가 확산된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좀 그동안 1월 달부터 올라왔던 것을 이제 반납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급반전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살아난 것 같고요. 게임주는 워낙 가격 메리트가 높으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하루에 넷마블 같은 거 강력히 사주니까 올라가고요. 안 사주면 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면서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자꾸 강력히 나와야 돼. 모멘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반기를 보면 가격 메리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매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하고 반도체는 그동안 올랐지 게임주는 안 올랐는데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게임주는 앞으로 어떨까 많이 눈여겨보시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 게임주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했던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했던 업종은 어느 쪽 보세요? 조선이 확실히 약하고요. 추세적으로 작년 8월 이후부터. 그다음 철강은 최근에 좀 셌는데 며칠 잘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중국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긴축이 좀 이어진다면 또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철강은 이제 추세적인지 아닌지 좀 더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조선은 전체적으로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주의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선 업종은 아예 제외시키고 철강은 뭐 매매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조선은 일단은 전체 관심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철강 섹터가 오늘 하락한 건 그동안 워낙에 또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있었을 겁니다. 추세 하락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전문가님께서는 주의 의견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의 흐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주 한번 꼽아볼까요? 네, 오리온을 급등을 했는데 네. 그러면 오리온이 그동안 많이 빠져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좀 강세였고요. 네. 최근에 좀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리온이 왜 이제 우리가 오리온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견과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국 소비가 개선세가 지금 있습니다. 춘절 이후에도 소비가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개선, 그다음 베트남이란 러시아라든지 미국 법인도 있지만 특히 베트남, 국내하고 베트남, 러시아가 지배력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 법이나 이런 쪽에서 공장을 뭐 상공장까지 들어간다면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상 고점까지 20% 남았는데요. 사상 고점 근처로 올해 한번 터치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10배 정도 좀 이상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특히 동남아하고 중국이 올해 경기에 대한 문제가 좀 회복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온이 베트남이라든 중국의 수혜를 받으면 오리온이 수혜주다. 그래서 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걸 보여요. 그런데 2분기 이후는 확실히 하반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미리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라는 종목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실적을 뛰어넘는 주가의 흐름들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은 실제로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뭐 2차전지, 그다음 바이오 몇 개 있고 게임도 있고, 근데 특히 이제 뭐 관련된 탄탄한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이런 성장한 기업들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어서 네.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780이니까 783 포인트니까 지수는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좀 더 지수도 좋고 종목이 움직인 종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한 장세에서 반도체가 좀 주가가 안 좋았거든 그동안. 그래서 반등을 좀 했는데 과연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할지 아닐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초 종목으로 좀 평가손이 나신 분들은 네. 과연 회복을 하고 수익이 날까.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또 2차전지 양극재노는 뭐 한 3%대 이렇게 빠졌는데 많이 빠지다가 좀 반등을 해줬지만 그래도 3% 정도 빠졌고요. 이건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렇고요.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급격히 내놓으면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추세 반전은 아직 없다. 추세 상승 중에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고 또 믿음이 신뢰가 두터운 섹터이기도 해서 진짜 가장 답답하게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반도체의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의 특징주 찾아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아까 이제 반도체가 좀 반등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중에 한 개를 꼽아봤더니 하나 머티리얼 제가 조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중에 실리콘 부품 회사입니다. 그러면 소비되는 소모성 어떤 부품이죠, 반도체. 그래서 다른 반도체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부품주는 실적 변동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영업이 꾸준히 작년에 좋은 상태고 올해도 그렇게 줄지 않은 그렇게 두 자리 이상 줄지 않을 걸로 보이고 좀 줄더라도 내년에 이제 지금 시설 투자를 확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가 미리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인데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실적 변동폭이 크지 않는 이제 부품 소모성 부품 쪽은 이제 반등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업황에 보면 업황이 확실히 돌아서야만 바닥을 이제 세트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고가 정점을 찍고 피크가 나와서 재고가 줄어야만 구조적으로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분기 정도 여름 정도 되면 추세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최근에 1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행보해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2, 3개월, 한 3개월, 3월, 4월, 5월 정도 이 정도를 박스권에 놓이겠다면 그 이후에는 시세가 한번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확실히 좋게 회복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시세를 움직이는 등락을 하면서 이제 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급등하고 급락을 하면서 계속 바닥을 찾거든요. 그러면서 추세가 위로 치면 바로 그때 강력하게 매수를 집중 투자를 해야만 바닥권에서 사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큰 시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종목은 반타작 종목이 또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50% 100% 수익 내기가 좋은 쪽이 요 반도체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장비사보다는 장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고가 있기 때문에 시세를 줄이는 감축하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이렇게 소모성 부품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하나머티리얼즈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GDP와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이후에 미 선물 시장을 크게 흔들림은 없이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미니 강의를 통해서 투자 전략 체크해 볼게요. 네, 언제 이번에 FOMC 의사료 공개됐는데 이 경제 활동하고 뭐 이렇게 보고 지금 노동 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동 시장 단단하고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왔지만 예상보다는 안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이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위원들이 대다수가 앞으로 전망을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힐지 아니면 노동시장도 계속 이렇게 좋게 탄탄하게 고용시장이 흘러갈지 그 다음에 금리도 어디가 최종 금리인지 원래 올해 말에 미국 기준금리는 5.1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5.5까지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한 게 뭔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위원들조차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그러면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한쪽 방향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긴축을 확실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불투명한 때는 지수가 가지를 않거든요. 즉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박스권이 계속 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0.25 정도를 한 차례 두 차례인데 오히려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하는 게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 3월 때 0.5 올린다 하면 그 다음에 올리더라도 이제 4.5에서 4.75니까 5.5 정도까지 간다면 거의 0.25를 4번 올리든지 0.5 올리고 0.25를 2번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추가된 긴축 우려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경기가 침체해야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어서 유가가 지금 74달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만 0.5 정도로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그건 물론 거의 마지막 단계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실제 올리기 전까지 3월 달까지는 계속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작용되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도 별로 안 단단하다면 또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이런 얘기는 계속 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계속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2월달 스트리트 지수를 보면 투자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요즘 보는 건데 여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심리 지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뭐 개인도 많고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주로 기관들이 주식 시세를 움직이거든요. 개인들의 직접 투자는 적고 거의 급여를 받으면 일부는 그냥 펀드 가입해 그냥 자동으로 적금 듯이 넣거든요. 급여 뭐 10% 주식 맡기면 펀드면 알아서 들어오자 말자 그 돈을 바로 삽니다. 주식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주로 바로 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관들이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자 신뢰 지수가 높아야만 주식을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공격적 투자하든지. 이 투자자 신뢰주가 지금 77.5인데 74부터 올라갔거든요, 여기. 근데 77.5인데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에 2월달이냐, 1월보다는 1.1%포인트 올라갔는데 아직도 70.5예요. 그럼 투자자 신뢰 지수가 낮다는 얘기죠. 불안하다.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불안에 100이 기준인데 불안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샀다가 또 막 팔고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스닥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투자자 신뢰지수가 100 이상에 가 있는 데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하고 아시아는 100 이상 가 있거든요. 그럼 유럽하고 아시아는 좀 낮고요. 특히 유럽이 낮고, 유럽이 그래서 지수가 뭐 영국도 사상 최대로 가 있고요. 제고가로. 미국, 독일도 거의 세상 최고가 근처가 와 있고, 그럼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이 유럽은 좋게 심리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경제가 탄탄하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뭐 우려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유럽은 좋고요. 그런 상태고,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투자 신뢰도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 낮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까지 계속 심리에 움직이는 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코스닥은 기관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계속 상품에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추세적으로 추세를 결정을 못 짓지만 등락을 합니다.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상태니까 관망을 하고 있으면 기관들에 의해서 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이 강세가 뜨는데 추세적이지 않습니다. 기관이 돈이 많아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상품에서 계속 정거사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그래서 기관들 순매수 좀 하루만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라는 하루에 막 사면 하루에 하고 올랐다가 또 안 사고 또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이 좀 더 코스피 매매는 강세가 좀 더 낮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정체입니다. 잘 안 사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도 하고, 뭐 2차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가는 주식이 가고 안 가는 주식은 계속 안 가고, 그래서 심리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가 확실히 다 좋으면 매기가 확산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종목 위주로, 추세 종목 위주로 갖고 있는 게 좀 빠른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